오늘도 퇴근길에 홀린 듯 소품샵에 들어가 손가락만한 캐릭터 키링 하나를 집어들진 않으셨나요? 집에 오면 이미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인 귀여운 소품들을 보며 나 또 예쁜 쓰레기를 샀네 라고 남몰래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하며 재테크에 열을 올리는데 나는 왜 10,000원, 20,000원짜리 인형이나 스티커에 이토록 진심인 걸까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그건 어디에 쓰는 거냐 라고 물으면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 그저 귀엽잖아 라고 얼버무리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당신의 경제관념이 부족하거나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건 당신의 뇌가 삭막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내는 아주 치열하고도 정교한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왜 그런 걸까에서는 우리가 왜 이토록 무해하고 귀여운 것들에 열광하는지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뇌과학적 처방전을 분석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귀여운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본능적으로 마음이 무장해제되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볼까요? 심리학자 콘나트 로렌츠는 동물의 아기나 어린아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신체적 특징을 킨텐 스케마, 즉 아기 스키마라고 불렀습니다. 몸에 비해 큰 머리, 얼굴 아래쪽에 자리 잡은 큰 눈, 그리고 통통한 볼과 짧은 팔다리가 바로 그 핵심 특징들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런 특징을 포착하는 순간 의식하기도 전에 측좌핵이라는 보상회로를 번개처럼 활성화시킵니다. 저건 너무나 약하고 소중해서 내가 반드시 돌봐줘야 해라는 강력한 보호 본능과 양육 동기가 발동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우리 뇌가 실제 살아있는 아기와 손뭉치 인형 치링을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그랗고 무해해 보이는 그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즉각적으로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데 이는 심리적 불안감을 낮추고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회사 책상 위에 작고 귀여운 피규어를 올려두는 행위는 사실 설벌한 일터에 나만의 심리적 안전기지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일수록 우리는 더 작고 더 말랑하고 더 무해한 존재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을 지배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하며 예민해지는데 뇌는 이 열기를 식히기 위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처방을 찾습니다. 이때 귀여운 것을 바라보는 행위는 뇌에게 이제 안전해, 너를 공격할 적은 없어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 코르티솔 수치를 즉각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귀여운 키링을 산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선택한 가장 저렴한 심리 영양제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퇴행적 심리 보상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매 순간 어른답게 굴어라, 완벽하게 책임을 다해라 라고 강요하며 단단한 가면을 쓸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능도 위협도 없는 귀여운 인형 앞에서는 누구나 무방비했던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무해한 존재들은 우리를 성과로 평가하지도 우리에게 무언가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스러워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그 무언의 위로가 우리를 이 쓸모없는 것들에 열광하게 만듭니다. 혹시 가끔 너무 귀여운 것을 보면 깨물어주고 싶다 거나 너무 귀여워서 화가 나 라고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부르며 매우 정상적인 반응으로 봅니다. 너무나 긍정적이고 압도적인 감정이 밀려오면 뇌는 그 감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반대인 공격적 에너지를 잠시 섞어 내보내는 것이죠. 이 정도로 우리 뇌는 귀여운 자극에 대해 아주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진화의 과정에서 설계되어 왔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필코노미와 무해함이라는 키워드에 더 열광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만큼 더 날카롭고 복잡해졌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로 치환되고 효율성만이 강조되는 차가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쓸모없음의 미학을 가진 귀여운 것들에서 비로소 인간미를 느낍니다. 물론 그 조그만 인형 하나가 우리 삶의 산적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를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는 짧은 0.5초 동안 우리의 뇌는 전쟁 같은 현실에서 잠시 도망쳐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책상 위에 놓인 그 예쁜 쓰레기들을 한번 따뜻한 시선으로 다시 바라봐 주세요. 그것들은 단순한 플라스틱이나 천덩어리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용케 견뎌낸 당신의 마음을 지켜준 작은 영웅들입니다. 내가 왜 또 이런 데 돈을 썼지라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내 뇌가 오늘 정말 위로가 필요했구나 라고 먼저 다독여 주세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소소한 취향은 오히려 더 큰 마음의 병을 막아주는 아주 건강한 방어기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귀여움의 힘을 좀 더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제안은 당신만의 시각적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업무 공간이나 침실의 작은 구석을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무해한 것들로만 의욕적으로 채워보세요. 우리 뇌는 특정 공간과 감정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곳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즉각적인 이완 모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촉각적 위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말랑말랑한 인형의 감촉이나 부드러운 천의 질감은 뇌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데 시각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극심한 불안이나 긴장이 느껴질 때 가방 속 키링을 꽉 쥐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심박수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가끔은 이런 무해한 선물을 슬쩍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귀여운 것을 함께 나눌 때 발생하는 공동의 옥시토신은 관계의 긴장감을 낮추는 최고의 천연 윤활유가 됩니다. 우리가 귀여운 것에 열광하는 것은 결국 사랑받고 싶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아름다운 욕구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각박해지겠지만 당신의 주머니 속에는 언제든 당신을 웃게 할 무해한 친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보이는 행동보다 작동하는 심리를 본다는 저희 채널의 슬로건처럼 저는 여러분의 작은 소비 뒤에 숨겨진 따뜻한 생존 본능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에 기꺼이 마음을 쏟는 당신은 결코 나약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민감하게 살필 줄 아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여운 취미에 당당함과 확실을 더해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무해한 존재에게 마음을 빼앗기셨는지 댓글로 여러분만의 소중한 영웅들을 자랑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무해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널리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